안녕하세요. 예령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군 생활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강도에서 제가 군 입대한 그 해에 평양 지철 가는 신병은 여자 5에 남자 9명, 도합 14명이었고요. 신병 인솔자는 대열과 상급 참모 외에 하전사 3명이었습니다. 합이 18명이었는데 그 당시 평양으로 들어가는 열차는 좌석표가 다 있어가지고 표를 끊으면 좌석이 지정되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버스 탈 때나 기차, 열차를 탈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평양 가는 차만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차에는 좌석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네, 북한의 9월은 초모생들을 뽑는 시기라 가지고 군인 객대가 따로 있었는데 일반 객대, 군인 객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칸을 초모생들에게 통째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군인 칸에 좌석표를 다 받아가지고 자리 잡고 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공병 부대 간다는 신병 100명도 훨씬 넘는 애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는 신병 인솔자들도 여럿이 되어가지고 머릿수로 우리한테 막 난리를 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자기네 칸이라고. 이게 왜 이런 난리가 났냐면 역전 관계자들이 그쪽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좌석표로 끊어주지 않고 한 개 객대 전체를 걔네들한테 이용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쪽도 만만하게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강도에서 평양까지는 정시로 들어가면 10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24시간 걸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막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예, 그때 저희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정신없죠. 며칠씩 걸려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리를 쉽게 양보하면 그 긴 시간 동안을 고생하면서 가야 하니까 우리 쪽도 물러설 수는 없고 하여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웃픈 게 공병국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에 뵈는 것 없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라나 하여간 그렇게 막 나가는 토비 부대라고 불렸어요. 그런 애들이랑 붙었는데 근데 우리 부대 인솔자들은 완전 선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일에 따라서 성격이나 행동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병 부대는 건설 쪽 일을 하는 부대다 보니까 그냥 노가다 출신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저희 부대는 그 남자들이라 하여도 기계 같은 걸 다루는 군인들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선비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지철은 우리가 입대하기 1년 전까지만 하여도 공병국 소속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은 소속이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 군인은 요게 빨간 견장, 북한에서는 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영장이라고 하죠. 빨간 영장을 단 그런 군인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북한군은 빨간 영장과 풀색 영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풀색 영장을 단 부대, 즉 공병국이 어떤 식으로 부대가 표시가 되냐면 1국, 2국 이런 식으로 부대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런 우리 부대도 1년 전까지만 하여도 지하철도도 공병국 22국이었어요. 명칭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공병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회안전부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병국은 공병총국으로 7총국과 8총국으로 나뉘어지었는데요. 이렇게 막 나가는 공병국 인솔자들도 같은 공병국 출신이라는 그런 동질감에서였는지 너무 심하게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 너무 무섭고 피 튀기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봐서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난장판에 옆에 가는 침대 칸인데요. 특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있는 군관들은 여유롭게 누워가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가 탄 그 열차 안내 반장이 저희 오빠 여친의 동무였습니다.
그 예비 형님의 부탁으로 그 안내반장이 나를 그곳에 자기들 열차 안내원들 좌석이 또 있어요, 따로. 거기에 나를 데려갔는데, 그래서 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서너 시간 편하게 가기는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나니 나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솔자들 중에 한 명이 하사였는데, 하사라는 게 두 줄을 단 사람을 하사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자리에 나오니까 싸우던 공병국 군인들과 이제는 친구 먹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서로 웃으면서 네, 어떤 일 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도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를 인솔하러 온 인솔자 하선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대열과 상급 참모가 군관이었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하전사들은 하사 한 명 있었고 상등령 2명 있었어요. 근데 하사는 아버지가 양강도 이북가장이었습니다. 이북가장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북과라는 곳에서 이북가라고 각 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데 도는 완전 끝발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도 이북과장이 그 증명서를 내주고 안 내주고를 결정하는 네,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이런 대단한 자리였죠.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상등병 한 명의 아버지는 양강도 검찰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부소장.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산에 속해 있는데 검산이 저게 뭐 비료 창고인가 나도 조금 이제는 그분한테는 조금 좀 관심이 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뭐 비료 창고 책임자인가 했는데, 그것도 막 대단히 힘 있는 집 자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북한군은 표창 휴가 외에 일반 휴가가 없습니다. 표창 휴가도 정말로 정말 어렵사리에 이렇게 한 번씩 있는 그런 휴가였는데 그때나 집에 갈 수 있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번 가려고 하면 친부모 사망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 부대에서 물자 구입 명목으로 집에 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또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 물자 구입을, 물자를 구입해 주느라고. 여기서 말하는 물자 구입이라 함은 김장철의 고춧가루 구입 등,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무슨 기름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부대 환경 정비 차원에서 다양한 건설 자재 구입 같은 것으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 고생시키는 거죠. 집에 한번 가보겠다고. 근데 제가 군복무 말년 때는 제가 군복무 6년을 했습니다. 만 6년. 네. 그런데 제가 말년 때 북한군이 심한 식량난으로 영양실조 군인들이 너무 많이 속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그들을 케어할 상황도 안 됐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질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을 집에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있었는데 지금의 북한은 그때 비할 바 없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집에 가는 군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집에 한번 가는 것이 군 복무 기간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초모하러 인솔자로 오는 경우는 정말로 정말 대단하겠죠. 백과 경제적인 모든 것이 갖춰지어야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들을 초모하러 올 수 있도록 주소 내준 부대 지휘관에게 또 뇌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온 데리고 온 상급 참모에게도 그만한 뇌물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 부모님들 등골 빼먹는 그런 짓이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들은 자식 얼굴 한번 본다고 그게 감사해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북한군 그런 게 있습니다. 도중에 식사를 하는데 각자의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인솔자들 준비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돼지고기 볶음에 해물 등 막 갖가지 고급진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우리 신병들 중에는 그나마도 제가 도시락이 괜찮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잘 모르겠고요. 여자 5명이 우리가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었는데 우리 여자 5명 중에 대부분이 군복을 받고 집에 인사드리러도 못 가본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까지 갔다 오면 집결 시간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초모소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용돈으로 시장에서 대충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집에 가가지고 엄마와 언니 그리고 오빠 여친이 오빠 여친 소리를 제가 자꾸 하는데 우리 오빠 여친 집안에 좀 빽 있고 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친이 준비해준 도시락이라서 좀 부끄럽지 않게 꺼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탕이나 과자 이런 간식거리가 귀한 때였는데 또 지방에서는 사탕이라고 해봐야 갈색깔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지 않은 여기 엿처럼 여기는 엿도 이렇게 맑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엿 비스무리한 그런 사탕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하지 않거든요. 그 투명하고 맑은 사탕은 평양사탕이라고 하면서 진짜 귀했는데 제가 그런 사탕도 여러 봉지 있었고 둘쭉단물이라고 또 원액 그게 좀 귀했습니다. 그것도 2병이나 있어가지고 현찰도 좀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 하자니까 뭐 저런 거 하냐고 할 건데요. 저희 추억을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들 주세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평시에는 흔하게 먹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추억에 남네요. 그게 그렇게 장장 17시간 전날 저녁 10시 출발한 차가 다음날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그때에 도착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도 평양에 왔다는 기쁨에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즐비하게 들어선 아파트의 고급 승용차 버스 그리고 전차들까지 완전 막 시골에서는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별천지에 온 기분인 거예요. 부대에서 버스를 내어가지고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 양강도 촌바오들이라고 하죠. 촌바오들이 앉지 못해요. 다들 서가지고 야야 하면서 막 저도 막 우리가 모르게 막 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고 멋졌어요. 지금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조그만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절로 가라야 너랑 안 놀래? 이러면서 평양말을 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우리 고향 쪽에서 막 절로 가라야 너랑 안 놀래 이런 말을 한다 하게 되면 가라야 너랑 안 놀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경상도 말투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짜잘거리는 게 평양말이 얼마나 이쁘고 막 간지러운지 그걸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렇게 신병 훈련소로 가니까 여자 사관장이 우리를 맞는데 거기서부터 싸늘하였습니다. 우리를 첨화하러 왔던 남자 인솔자들은 진짜 잘해줬어요. 저희한테 관대하고.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은 훗날 저희 인생의 첫 사랑 고백을 한 사람이 그 인솔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또 그리고 그분들하고 오는 그 사이에 몇 시간을 이렇게 같이 오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지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여자 지휘관들이 우리를 맞는 태도가 너무나 서늘하고 그 순간에는 평양이고 무스개고 막 가슴이 억지어 들면서 이거 잘못 온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명 군기가 든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지옥 같은 신병 훈련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